도깨비불. 시작이 언제인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환상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이런 환상적인 이야기에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도 모를 도깨비불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도깨비불은 한 번 보게 되면 자신이 빠져버린지도 모르고 그저 그 흔적을 찾아 따라가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도 모르게 빠져버리게 될 도깨비불은 한국의 설화를 소개하는 오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사랑, 공포, 교훈을 모두 담고 있는 이야기. 실화가 섞여 있어 더 매력 있는 한국 설화에 이끌려 천천히 도깨비불을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를 맞이하러 가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뒤흔든 저주 인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6년 당시 유행했던 저주 인형으로 실제로 사람을 살해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이와 같은 저주 행위를 가장 무거운 10가지 죄, 시박 중 하나로 여겨 이를 엄히 다스리곤 했지만 조선 후기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발단이 된 무고의 옥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9개의 주술사건 등 저주 인형을 활용하는 저주 행위는 멈추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지만 기록은 존재하는 기묘한 조선의 저주 인형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You're so yummy, yummy, yummy. Tell me, tell me, tell me. Look at you, 빨라지는 걸음걸이. Look at me, 호기심을 자극하지. Look at them, 알아챌 수 없는 거리. Baby, don't panic, 한 밤의 party. 자, 올라다리, 딱 좋은 타이밍. 이건 비밀이야, shit, 우리만의 한 밤의 party. 널 끌어당김, 어쩌니 내게 뺏겨버리는 shit. 몽롱한 기분이 좋은 tonight. 색다른 세계로 이끄는 light.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한 입에 삼켜 널 delicious. 아찔한 미끼로 hook up. 관심을 먹고 growing up. Follow me, come and get illusion. 몸집을 올려가 delicious. 점점 더 커지는 fire. 관심을 먹고 growing up. 겁내지 말고 이리요. 겁내지 말고 이리요. Easy peasy, 너도 알다시피 When you're dizzy, 내겐 그저 dish. 도깨비불, 너를 놀려부. 예상 못한 순간 등장하지 불쑥. 처음 보는 style, 모른 timing. 너의 약점에다 hit, it's so funny. 한밤의 party. 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세종 6년에 기록된 살인사건입니다. 제주에 살던 고순이란 양반이 멀쩡하던 중 갑자기 병을 얻어 며칠 만에 급사하였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스러운 데가 많은 가운데 그의 집 주변 풀섭에서 수상한 종이 여러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순이는 3일 안에 급사하라. 누가 적었는지 왜 적었는지도 모르지만 종이의 말대로 고순이는 급사하게 되었고
저주의 방식으로 살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범인은 고순이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을 통해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죽은 그의 아내 장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순이와 혼인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몰래 다른 이와 정을 통하고 있었고 그 상대는 그녀의 사촌 김진의라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의 금지된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고 장인은 끝내 사촌과의 사이의 걸림돌인 남편을 없애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저주였던 거죠. 그녀는 몰래 남편의 머리칼락을 잘라 모아 남편의 형상을 딴 인형 2개를 만들어 그 인형에 가시를 잔뜩 꽂아 넣고 신당에서 그를 저주하였으며 저주하는 문구를 적은 종이 여러 장을 만들어 하인을 통해 고순이의 주변에 가까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주 인형을 향한 간절한 저주가 통한 걸까요? 정말 고순이는 3일 만에 급사하였습니다. 저주에 대해 밝혀지게 되자 평소에 저주나 미신을 전혀 믿지 않던 세종마저 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고순이의 아내와 그 사촌 김진희에게 각각 능지처참과 참수형의 극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저주 사건이 발생하곤 했는데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저주로 한 집안을 몰살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저주를 절대 믿지 않았던 세종은 저주한 이를 풀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고순이 사건은 다릅니다. 결국 그의 아내를 능지처참하는 극형을 내린 것으로 보아 세종이 더 이상 조선에 이런 흉흉한 저주가 떠돌아다니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서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오늘은 조선의 설화이지만 실제 기록도 있을 만큼 생생하고 오싹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저주 인형의 저주를 믿으시나요? 모든 것은 설화인 만큼 그저 환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자그마한 진실이 설화를 더 기이하게 만드는 법이죠. 오늘의 도깨비불은 여러분들께 오싹한 시원함을 들려드렸습니다. 떠나가는 여름의 마지막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지는 하루와 함께 나타나는 도깨비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